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으로 해설한 한국 뉴스. 한국 5월 무역 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작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것이. 또한 한국 경제가 장기 정체에 들어갔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 마침내 한국 자신도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지금?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세계 점유율이 최고치였던 것은 2017년 3.23%. 거기에서 갑자기 줄어들고 작년 22년은 세계 점유율 2.74%. 피크에서 0.5%도 세계 점유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올해 매월 15% 전후의 수출 감소가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세계가 작년과 같으면 올해는 2.3%나 2.4%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2017년 3.23%였던 한국 수출 세계 점유율 불과 몇 년 만에 1% 가까이 떨어질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존재감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 올해 5월 무역 수지도 수출은 안정의 15% 이상 마이너스. 한편 수입액은 14% 감소로 무역 수지적으로 좋은 경향이다.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공 무역은 주류. 한국 경제의 수입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 이전에 한국 기업은 기록적인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었.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이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생산된 제품이 출하되지 않는 재고가 대량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감소세에 제조업의 재고는 과거 최대가 되어 지난달의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높다.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출하된 것보다 재고로서 모인 것이 많을 경우를 의미한다. 재고율은 3월보다 13.2% 상승. 이 상승은 40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도체의 재고율만을 보면 267.9%에 달한다. 97년 3월 289.3% 이후 26년 만에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출하가 생산보다 적고 재고가 대폭 증가한 반도체의 경우 생산은 0.5% 증가했지만 출하가 20.3%로 줄어 재고 비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이 매월처럼 15%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출생률은 세계 최소 0.78%. 올해도 확실히 최악을 업데이트. 한국 경제에는 꿈도 희망도 없. 5월 25일 한국 경제를 담당한다고 해도 좋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분명히 한국 경제는 장기 정체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잃어버린 수십 년과 끊임없이 일본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한국도 그 일본과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다른 것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기자로부터의 질문에 대해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5년 10년 이내에 노후 빈곤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이 트렌드를 벗기 위해서는 빨리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이 어렵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 수혜자 중심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 개혁은 매우 중요하지만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큰 대립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스타트를 끄는 저출산, 고령자, 계호 등을 생각하면 이민이나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까? 임금제도는 어떻게 할까? 등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의 반도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서비스업에서 수출하는 것이 매우 많다. 한국에서는 의료산업의 국제화가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는 동안 태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지역의 의료 허브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으로 돈을 내고 해결하라, 금리를 낮추고 해결하라 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부담이,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 해결을 통한 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국에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지만 지난 10년 한국은 꽤 어려운지 거의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경제를 살면서 만들어 온 것은 중국의 왕성한 구매력, 반도체 그리고 가계부채인 부채, GDP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성장률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GDP는 겨우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일본에도 추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GDP 예상치는 1.4%이지만 앞서 언급한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1.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완전히 저성장에 들어간 한국 경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멈추지 않는 고령화는 확실히 한국 경제에 발을 끌어 중앙일보는 이렇게 2023년에 다양한 전망이 있는 가운데 가장 우울한 것은 부양률의 증가가 급가속하는 해라고 하는 점이다. 이 부양률은 일본에서도 자주 말하는 노동자 몇 명이 노인 몇 명을 기르는지의 비율입니다. 세금을 내고 고령자를 부양하는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는 고령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아동과 고령자를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는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2058년까지 한국의 부양률 상승은 무서운 속도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기가 30년 가까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양률이 가속해간 것은 9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 45%였던 일본의 부양률이 지금은 72%다.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자주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만 2022년 현재 한국의 부양률은 24.6%로 일본의 72%에 비하면 불과 3분의 1 정도.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금조차 히히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간 24.6%에서 100%에 도달. 게다가 이미 가계부채는 GDP를 넘어 정부의 부채도 엄청난 기세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무리 게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일본보다 훨씬 심하게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무연금. 2022년에는 연금의 자급률이 48%로 되고 있었습니다만, 즉 나머지의 52%가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4.1%,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생계를 세우기 위해 65세 이상이 되어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골판지를 찾아서 리어카를 당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외형의 실업률을 저하시키고 싶은 문재인 정권은 골판지 모임조차 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하는 한국. 과연 30년 후에 한국이라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동영상은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